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강의할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코딩의 기본적인 구조인 순차, 그리고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는 우리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 배울 코딩에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그리고 3급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코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판단 블럭과 그리고 묻고 답하기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 블럭은요. 판단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팔레트들이 묶여져 있는 블럭들이 묶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자, 판단 블럭은 제가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해야지만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배운 선택 구조, 조건문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블럭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주변에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센서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간 안에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람이 감지되었을 경우, 사람이 닿았을 경우에, 그러면 멈춘다던가 제동을 멈춘다라는 어떤 감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센서가 작동하고 그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은요, 마우스를 클릭했냐,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냐, 아니면 어떠한 오브젝트에 닿았는가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이벤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게임의 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키보드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실제 내 캐릭터, 오브젝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캐릭터, 오브젝트들이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판단에 있는 무슨 키가 눌렸는가라는 이벤트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판단에는 조건식과 논리식의 어떤 구조가 또 있는데요. 자, 조건식은 저희가 뒤에서 이제 연산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논리식은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and, or, not. 그 구조에서 우리 순서도 할 때도 배웠죠. 그래서 참일 때, 거짓일 때를 비교를 해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라는 조건식의 조건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벤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로 곤충을 잡아라 라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에 어떤 이벤트의 블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사용될지를 한번 프로그램 실행되는 걸 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박쥐가 마우스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곤충들이 돌아다닙니다. 곤충들이 돌아다니는 걸 클릭을 하면 곤충의 모양이 사라지면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클릭을 했을 때 곤충의 모양이 사라지는데 그 전에 곤충들이 전체 화면에서 난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작위 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실행 화면에서 곤충들이 무작위 수로 돌아다니다가 박쥐가 클릭되면 결국에 박쥐는 마우스를 따라다니겠죠. 거기에서 우리 판단에 필요한 그 블럭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딩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들은 박쥐와 곤충들이 있는데요. 일단 박쥐 오브젝트가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쥐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마우스 포인트, 결국에는 마우스 포인터라는 건 내 실제 마우스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이동할 때마다 박쥐가 그 위치로 계속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을 했다면, 네, 아까 실행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클릭을 할 때마다 박쥐의 모양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박쥐의 모양에는 두 가지의 모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박쥐의 모양이 움직이는 거를 클릭했을 때마다 움직이도록 자, 조건문에 판단에 이 클릭했을 때 그 블럭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그 조건이 참이라면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 모양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1번, 2번의 모양이 0.1초 간격으로 바뀌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위치로 박쥐가 따라가고 모양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 블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쓰인 블럭이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판단 블럭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4개의 곤충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4가지는 똑같습니다. 오브젝트들만 다를 뿐이지 네, 난수로 실행 화면에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에 그 모양들이 보여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클릭했을 때 숨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오브젝트들의 모양이 보입니다. 자, 보이고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실행 화면에서 난수로, 무작위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 엔트리의 좌표는 X좌표, 가로상에 있는 X좌표는 240에서 마이너스 240까지고요. 자, 세로는 마이너스 135에서 135까지의 좌표값을 엔트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끝에까지 가면 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200 정도, 220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한 220에서 마이너스 220 X축은요. Y축은 130에서 마이너스 130 사이에만 이 곤충들이 난수로 보여지게끔 네,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써서 네, 무작위수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난수로 위치를 하는데 자, 여기 처음 나오는 블럭이 있습니다. 몇 초 기다리기. 네, 시간 간격을 주기 위해서 몇 초 기다리기인데 여기에 무작위수 기다리기 초를 사용했습니다. 자, 무작위초를 사용한 이유는요. 난수로 곤충들이 보이긴 하는데 동시에 보이겠죠. 네, 그래서 뭔가 얘는 보였다가 얘는 보이지 않다가 뭔가 좀 랜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무작위수초 기다리기, 이 무작위수초를 또 기다리기 블럭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 간격을 저는 0.5초에서 1초 사이 간격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시간 간격을 너무 잡기가 어려워요, 곤충들을. 그럼 시간 간격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뭐 1초부터 2초 사이 간격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바꿔가면서 네, 무작위수 기다리기 이 수를 쓰려면 이 무작위수 블럭을 조금 시간을 간격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네, 여러분들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좀 필요한 블럭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곤충들이 화면상에 보이는 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쥐가 이 곤충을 클릭을 하면 모양을 숨겨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 팔레트에 있죠. 그때 모양을 숨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처음에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블럭을 쓰지 않으면 네, 계속 숨기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모양을 숨기기 해서 실행을 하면 아까와 같은 실행 장면이 네, 나오게 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게 판단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라는 거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령으로 변신이라는 예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판단 블럭이 사용됐었냐면 우리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코딩이에요. 이제
마우스 키보드를 눌렀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면 내 오브젝트가 오른쪽으로 실제 화면에서 이동하고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 게임들을 여러분들 해보셨기 때문에 이 어떤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캐릭터들이 움직이잖아요. 자, 다 이런 원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어떤 프로그램 다음 명령이 실행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화면을 한번 보면요. 자, 산타가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위쪽으로 점프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산타가 유령으로 변신해서 루돌프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판단에서 블럭이 쓰였냐면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그리고 뭐 스페이스 키를 눌렀나? 이런 거. 다 판단에 있는 블럭들이죠. 그러면 실제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나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 산타가 처음에 출현을 하지만 나중에 루돌프를 탈 때는 유령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의 모양 안에 보시면 1, 2, 3, 4, 5, 6번까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타 오브젝트에서 이 산타 오브젝트 안에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되면 모양 바꾸기를 통해서 산타가 유령으로 변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오브젝트 안에 모양을 추가하기를 눌러서 유령을 추가해줘야지만 그 안에서 유령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타 원래의 모양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자, 산타 1번 모양은 앞을 보고 있고요. 자, 2번, 4번 모양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4번, 5번, 6번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감과 동시에 모양도 왼쪽으로 가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은 산타가 앞에 보고 2번, 3번은 왼쪽을 보고 4번, 5번, 6번은 오른쪽을 본다라는 걸 모양 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령 꼭 모양 추가하기로 해서 추가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코딩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타 오브젝트의 코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산타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산타 앞을 보는 모양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산타 1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냐? 왼쪽 화살표를 눌렀냐? 아니면 위쪽 화살표를 눌렀냐라는 조건문을 계속 반복하기 안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블럭을 넣지 않으면 키를 한 번 누르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 조건문들을 다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약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냐라는 게 나오면 좌표값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화살표는 X좌표입니다. 가로는 X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X좌표를 몇만큼씩 바꿔서 산타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좌표를 저는 5만큼씩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만큼씩 바꾸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바꾸기는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걸 생각해서 숫자만큼 바꾸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X좌표를 5만큼씩 바꾸고요.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X좌표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큼씩 바꾸게 되죠. 요건 좀 어린 학생들은 이 좌표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표 X, Y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엔 이동하기, 10만큼 이동하기로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좌표, 좌표에 대한 걸 간단히 배우고 그리고 마이너스, 왜 왼쪽이 가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라는 걸 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기를 먼저 블럭을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좌표로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움직이는 거를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화살표는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을 바꾸게 되고요. 자,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자, 오른쪽, 왼쪽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 위쪽은 실제 산타 오브젝트가 위에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요. 자, 점프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y좌표 값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y좌표를 우리가 10만큼 바꿀 건데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는데 그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산타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에서 또 10만큼 올라가게 되죠. 누를 때마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원래 좌표값, 원래 산타 오브젝트의 좌표값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 번 10만큼 올라갔다가 0.2초 기다린 후에 마이너스 10만큼 원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점프해서 되돌아올 때는 자, Y좌표를 10만큼을 다시 바꿔서 마이너스 10만큼 바꿔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블럭을 클릭하면 각각의 마우스 그 키보드를 눌렀을 때 우리가 게임 형식으로 실제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산타의 모양 탭을 봤습니다. 자, 모양 탭에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실제 그 산타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는 자, 우리 모양 탭에서 2번, 3번 산타가 왼쪽으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산타 2번과 3번 모양이 0.1초 간격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누를 때마다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자, 6번까지 있지만 저는 산타를 4번, 5번 모양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4번, 5번 모양으로 0.1초 간격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모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네, 이런 코딩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유령으로 변신이라고 2초 동안 말한 후에 자, 어디로 가냐면 눈썰매 위에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하고 그리고 유령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에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오브젝트 안에 모양 추가하기를 눌러서 유령을 추가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해당 오브젝트 안에다가 모양 추가하기를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우리 산타 앞을 보는 산타 1 모양으로 바꾸기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점프하는 모양은 산타 모양이 앞을 보는 모양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판단 블럭을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디 화살표를 눌렀는가, 네, 오른쪽, 위쪽, 뭐 아래쪽은 밑으로 내려갈 때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는가의 조건문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예제에는 네, 화살표를 눌렀는가라는 판단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네, 기출문제, 문제풀이에서 판단 블럭과 대답, 묻고 대답하기의 블럭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걸 기출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 문제풀이입니다. 자, 학생이 집에 가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급이기 때문에 우리 블럭 조립소에 명령 블럭들이 다 주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블럭들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점수 배점에서 마지막 이 코딩을, 이 마지막 블럭들을, 주어진 블럭들을 모두 사용했냐라는 어떤 그 점수 채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용했을 때 또 1점이라는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거기 주어진 블럭들은 다 100% 사용해야지만 또 1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블럭 조립 속에 있는 주어진 명령 블럭을만을 다 사용해야 한다. 다른 블럭들은 갖고 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블럭들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3급에서는 명심하시고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좌표 위치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집에 이동하는 지금 코딩이기 때문에요. 학생이 원래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집으로 갈까를 묻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새로 나온 블럭이 있습니다. 자, 묻고 기다린다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이 블럭은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고요. 자, 만약에 대답이 예라면, 네, 집으로 갈까라고 물어봤는데 예라고 대답을 하면 학생이 집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이동하는 블럭의 코딩이 가로 1, 2, 3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답이 예가 아니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예상할 수 있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가 아니면이라는 조건문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대답이 예라면 집으로 가지만 만약에 아니면 학생은 준이네 놀러 갈까라고 2초 동안 말하게 우리가 코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묻고 답하기에 대한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이 블럭은요, 자료에 있습니다. 네, 보라색 있는 자료에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안녕이라는 곳에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제 말풍선으로 나옵니다. 네, 뭐뭐 말하기 있죠. 말하기 블럭. 그것처럼 말풍선으로 질문이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대답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창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창에 내가 예를 들어 대답을 적습니다. 그럼 그 대답이 아래 두 번째 있는 대답이라는 블럭 안에 네,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럭과 위에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은 같이 쌍으로 묶여 다니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묻고 그 대답이 그 대답 블럭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대답 숨기기라는 것은 대답을 우리가 그 실행 창에다가 대답을 입력하는 창에다가 대답을 적는데요. 걔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가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겠죠. 퀴즈의 답이. 네, 그런데 그게 보여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대답 숨기기 아니면 보여져야 될 때는 대답 보이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은 이렇게 실제 묻고 그 답을 기다릴 때 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에서 지금 앞에서 문제 3급에서 출제되는 게 집으로 가겠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블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엔트리 보색에 우리가 1 더하기 4는 뭐냐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 방금 배운 뭐뭐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이 블럭을 쓰게 되는데요. 자, 질문에 이 안에 안녕이라는 곳에 그 질문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는 물음표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대답, 그 실행창에 대답을 우리가 작성을 할 텐데 그게 이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실제 1 더하기 4는 하고 말풍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입력창에 내가 5라고 적으면 그 대답이 5. 대답이라는 곳에 5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저장된 그 대답을 말하기 블럭을 썼습니다. 그래서 5라는 말풍선으로 엔트리 봇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은 대답이라는 이 블럭과 쌍으로 같이 묶여서 다닌다. 그리고 이 대답을 말하게 하려면 네, 말하기 블럭 안에 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네, 앞에서 그 학생이 집으로 갈 수 있는 코딩을 묻고 대답하기 블럭을 써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엔트리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학생이 있고요. 오브젝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장에서도 먼저 내가 그 지문을 읽고선 그 화면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오브젝트 배경 그리고 속성에 있는 뒤에서 배울 변수 이런 것들은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배경과 오브젝트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리고 앞에 지문 내용들로 코딩을 해나가면 네,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 집으로 갈 겁니다. 네, 학생이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지문의 내용을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다 남겨놓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학생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 오브젝트에만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오브젝트에 우리가 블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한번 볼게요.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은 X좌표 마이너스 190, Y좌표 마이너스 60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이 눈금을 누르면요. 실제 실행 화면에서 좌표값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눈금을 켰다가 껐다가 해서 좌표값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3급이기 때문에 좌표값까지 미리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190, 62치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갈까를 묻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까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집으로 갈까로 얘기하고 아래에 어떤 대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예라고 했을 때 학생이 집으로 갈 거고요. 아니요라고 했을 땐 준이네 놀러 갈까를 말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조건문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건문을 보시면 만약에 대답이 예라면 학생은 집으로 간다라는 그 실행을 아래 괄호 1, 2, 3번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실게요. 만일 대답이 예라면 지금 질문했을 때 대답이 예라면 학생은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계속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한다, 반복하기 안에 조건문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대답이 예라면을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야 되죠. 아니면 그 만일과 아니면이 한 번씩만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예라면 학생은 이동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을 참일 경우에 실행 안에 넣어야 됩니다. 참일 조건일 경우에 10만큼 계속 반복하여 이동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학생은 0.1초마다 다른 모양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자, 학생을 클릭한 후에 모양 탭에서 보시면요. 학생의 모양이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움직이게 실제 걸어가는 모양처럼 보이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1초마다 모양을 바꾸죠. 그럼 0.1초 기다리기를 참일 경우에 넣어야 되겠죠. 조건일 참일 경우에. 자, 그런데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합니다. 그런데 0.1초 기다리기를 안 넣으면요. 아까 이 모양 탭에서 1번, 2번 모양이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기 블럭은 시간 간격을 주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모양 바꾸기 할 때는 이렇게 시간차를 꼭 줘야 합니다. 그래서 0.1초 기다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집에 닿으면 자, 그 처음에 좌표값에서 계속 앞으로 10만큼씩 이동하다가 집에 닿았냐라는 어떤 또 조건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집에 닿았으면 자, 모양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답이 예일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닐 경우에 만약에 대답을 예라고 안 적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준이네 놀러 갈까를 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 안에 대답을 예로 했을 때 걸어가고 아닐 때는 준이네 놀러 갈까를 말하도록 코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집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이렇게 학생이 집으로 걸어가고요. 모양을 숨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준이네 놀러 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고 기다리기, 네.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도 또 판단 블럭을 썼습니다. 집에 닿았냐라는 것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닿았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 블럭을 사용했고요. 묻고 대답하기 블럭을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블럭을 사용해서 학생이 집으로 가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건 다각형을 그리는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앞에 우리가 순차, 선택, 반복했을 때 우리 팔각형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묻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거냐, 오각형을 그릴 거냐라는 걸 묻고 그거에 맞는, 대답에 맞는 육각형이면 육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거를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얘도 묻고 대답을 기다린다. 자, 분필 버튼을 클릭하면 분필이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묻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또 입력창이 뜨겠죠. 그럼 그 대답에다가 숫자로만 대답하시오 했습니다. 오각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각형이면 5, 숫자 5라고만 쓰면 분필은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오각형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분필 색을 흰색으로 정하고요. 흰색으로 정하고 굵기를 또 3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하고 이동 방향으로 70만큼 움직이고 대답만큼 반복한다. 잠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 코딩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필은 방향을 360 나누기 대답. 자, 앞에서 배웠죠. 그 각도만큼 회전을 해야지 오각형이 오각형, 육각형이 육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360 나누기 8 하면 팔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나누기 8 한 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그려진 모든 붓을 지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코딩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각형을 그릴 건지 우리가 묻고 대답하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실행화면을 화면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칠판에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분필이 있습니다. 네, 분필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대답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내가 몇 각형을 그릴지 물으면 대답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몇 각형을 그릴 건지에 대한 걸. 그래서 오브젝트는 분필 오브젝트에만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의 블럭 조립소에 있는 이 블럭들을 사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분필이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묻고 대답하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몇 각형을 그릴까요?를 묻고 대답하며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분필은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블럭을 연결하고요. 자, 그러면 분필의 붓의 색을 흰색으로 정합니다. 자, 붓의 색을 흰색으로 정하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 하얀색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RGB 색깔로 실제 내가 원하는 펜의 색을, 그리기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흰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흰색으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코딩을 할 경우에는 이때 색깔을 바꿔서 발을 이렇게 이동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붓의 색을 흰색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붓의 굵기를 3으로 정합니다. 자, 붓의 굵기를 3으로 정하고 자, 그럼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분필은 이동 방향으로 70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70만큼 움직이며 대답만큼 반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번 반복하기를 연결하고 이동 방향을 70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대답은요. 내가 아까 질문했을 때 5라고 숫자를 쓰면 이 대답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이 칠판 오른쪽 위 대답에 숫자 5가 적히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70만큼 움직이는데 네, 분필은 방향을 360 나누기 대답, 그러니까 360 나누기 5만큼 회전을 해야지만 오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블럭을 움직이기 블럭 아래 연결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모든 그려진 그림들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든 지우기라는 네, 코딩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 화면에서 실제 한번 오각형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각형이라고 입력하면 안 되고 숫자 5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대답번 반복하고 360 나누기 대답을 했기 때문에 꼭 숫자로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라고 하면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지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린 오각형이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다각형 그리기 이 블럭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그리기는. 그래서 몇 각형을 그릴까요? 이거는 거의 뭐 공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 번 연습하시면 네, 아마 의식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끼워서 네,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급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말이 나무를 향해 계속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래 조건을 보시면 얘는 블럭 조립소에 네, 블럭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2급은 기존에 내가 블럭들을 가져다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어떤 내용의 흐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지문에서 먼저 읽고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말의 모양이 보입니다. 아, 모양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말이 0.1초마다 모양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아, 뛰어가는 모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의 모양을 계속 바꾸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해는 투명도 효과를 1만큼 반복하여 줍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지금까지는 말의 오브젝트에 코딩을 했는데 해 오브젝트에다가도 코딩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오브젝트는 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말이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씩 반복 이동합니다.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모양만 바꿨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야지만 말이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동하다가 말이 나무에 닿으면 좀 쉬었다 가자를 2초 동안 말하고요. 동작을 멈춥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은 처음 블럭이 나오게 됩니다. 동작을 멈춘다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실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 멈추기.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블럭 중에 하나입니다. 흐름 블럭에 있는데요. 흐름이라는 팔레트 모아져 있는 블럭에 있는데요. 자, 코드 멈추기는 모든 코드 멈추기라고 맨 위에 있지만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5가지의 코드 멈추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중에 어떤 계속 반복하기에 어떤 동작을 멈추거나 모든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멈춰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멈추고 싶을 때 내가 실제 시작하기나 정지하기를 누르지 않고요. 네, 이 코드 실행 자체를 멈추고 싶을 때 쓰는 블럭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5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얘 각각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말만 듣고서는 이게 자신의 코드, 내 자신이 뭔지에 대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이제 모든 코드 멈추기 볼게요. 그거는 내가 생각만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이 프로그램의 모든 코드를 멈추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신의 코드 멈추기는 뭐냐면 이 자신의 코드 멈추기가 어느 부분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어느 부분에 연결돼서 반복하기나 어떤 블럭 안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이 포함된 오브젝트, 이 블럭이 포함된 오브젝트의 모든 코드를 멈춥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드 멈추기예요. 이 말들의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세 번째는 이 코드 멈추기입니다. 자, 이 코드는 뭘까요?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에 이 블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코드 멈추기란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립트, 여러의 스크립트가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뭐 하나 오브젝트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도 있고 시작했을 때도 있고 뭐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에 이 블럭이 포함된 스크립트만 멈춥니다. 다른 스크립트들은 멈추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에 이 블록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제외한 다른 스크립트들을 멈추는 거고요. 자, 다른 오브젝트 멈추는 거는 이 코드가 있는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 내가 지금 곰의 어떤 곰의 프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곰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의 실행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듣고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있고 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강아지는요 계속 몸의 색깔을 바꿀 거고요. 곰은 두 가지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동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곰이 계속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양을 계속 바꾸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곰에는 두 개의 스크립트가 있죠. 하나는 이동하는 거, 하나는 모양만 바꾸는 거. 자, 얘가 동시에 실행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런데 곰이 이동하는 그 스크립트에서 자, 모든 코드 멈추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냐면 곰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10번만 반복하고요. 10만큼씩 10번만 반복한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춘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만큼 갔어요. 그리고 강아지의 몸이 색깔이 변하고 곰이 이동하고 모양, 움직이는 모양 바꾸는 것까지 다 멈췄어요. 그래, 그러면 모든 코드 멈추기는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에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다 멈추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코딩인데요. 자신의 코드 멈추기로 제가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신이라면 내 오브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오브젝트는 자, 곰 오브젝트예요. 자신의 코드가 지금 곰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곰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을 멈춥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면 자, 곰이 앞으로 이동하고 계속 강아지는 반짝여요. 이동을 하고 모양 바꾸기와 이동하기는 멈췄는데 계속 강아지의 몸은 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코드는 곰 오브젝트에 있는 코드만 멈추기 때문에 강아지 오브젝트의 코드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코드 멈추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 멈추기는요, 지금 이동하기에 있는 스크립트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만 멈춥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강아지는 계속 색깔이 변하고 있고 모양도 바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강아지 몸 계속 바뀌고 있고요. 곰이 모양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동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이 코드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멈추기는 지금 이 코드 멈추기가 들어가 있는 이 블럭 스크립트는 다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는 자신의 코드 멈추기라고 했을 때 아까 곰 오브젝트를 다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는 네, 어떤 걸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곰은 계속 가고요. 어디가? 이동만 하고 이동은 계속해요. 제가 벽에 닿으면 튕기기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다른 코드는 모양 바꾸기. 네, 모양 바꾸기의 스크립트가 멈추는 거구나. 그래서 강아지 색깔도 계속 바뀌고 이동도 하게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오브젝트 코드 멈추기를 볼게요. 얘는 자, 실행하면 곰이 계속 이동하고 모양도 바꾸는데 자, 강아지 색깔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오브젝트, 곰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 누구? 강아지 오브젝트의 코드를 멈추는 블럭이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코드 멈추기, 코드 멈추기 블럭을 알아보았고요. 얘를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문제 있었죠. 네, 문제를 통해서 실제 코드 멈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와 우리 해와 말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그런데 2급, 2급 때문에 블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서 나무는 그대로 있고 말과 해만 코딩을 한다는 것을 우리 아까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오브젝트를 먼저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말의 모양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말의 모양이 보인다는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 블럭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0.1초마다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 계속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계속 반복하기를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0.1초 간격으로. 그래서 0.1초는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와서 얘를 0.1초 기다리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은 생김새에 있죠. 자, 말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모양 탭에 들어가시면 말의 모양이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양 바꾸기 블럭을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해서 말의 모양이 0.1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그럼 여기까지 해본 다음에 우리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말이 이렇게 모양이 보이고요. 계속 뭔가 달려가는 모양이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럼 시작에서 Q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여기에 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아래로 내린 후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말이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씩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자, 반복 나왔습니다. 그러면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가야겠죠.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가는데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씩 반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반복하기를 갖고 와서 얘를 2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이 나무에 닿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럼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말이 계속 이만큼씩 움직이다가 만약에 말이 나무에 닿으면 조건문이 나왔네요. 그러면 만약에 라면이라는 흐름에서 조건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동하다가 조건문을 만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참이라면이란 조건문에 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나무에 닿았냐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에 우리 판단 지금 배우고 있죠. 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럭을 가져와서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디에 닿았는가? 나무에 닿았는가? 말이 이동하면서 나무에 닿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닿았으면 참이라면 좀 쉬었다 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김새에서
안녕을 4초 동안 기다리기에서 네, 우리 안녕을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초? 2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초를 2초 동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동작을 멈춘다라는 블럭을 썼습니다. 아, 말하고 말이 동작을 멈추는 거네요. 그러면 모든 동작을 멈출 게 아니고 말의 동작을 멈추면 돼요. 걸어가는 모양, 이동하는 모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흐름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걸 갖고 오면 될까요? 자신의 코드, 말의 코드를 멈춘다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말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동하고 만약에 나무에 닿으면 쉬었다 가자를 얘기하고 코드를 멈추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말에 대한 오브젝트의 코딩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해 오브젝트가 투명도 효과를 1만큼씩 반복하여 바꿉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서요. 네. 자, 투명도 효과를 바꾸는 건 생김새에 있습니다. 생김새에서 자, 투명도 효과는 색깔 효과를 뭐뭐만큼 주기에서 이 색깔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명도를 바꾸면 됩니다. 네. 투명도 효과를 우리 1만큼씩 반복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 투명도가 점점 네, 투명도가 연해지겠죠.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실행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이 계속 반복해서 모양만 바꿉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동하다가 나무에 닿으면 쉬었다 가자를 말하고 모양, 자신의 코드를 멈췄기 때문에 말의 모양이 멈추게 되죠. 네, 그리고 해는 1만큼씩 투명도 효과를 계속 줬기 때문에 투명하게 바뀌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네, 판단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네, 뭐 마우스를 클릭했냐, 화살표를 클릭했냐, 그거의 조건에 맞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해서 네,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에 따라서 그리기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기다리기는 뒤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제로. 그래서 우리가 묻고 기다리기와 판단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네, 어느 부분에서도 다 나오기 때문에 1, 2, 3급에서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